여러분, 혹시 MBTI에 대해 이야기할 때 N과 I 성향이 강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마치 다른 차원에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제시한 수많은 심리 유형 중 가장 희귀하고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한 유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내향적 직관형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내성적이거나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을 넘어섭니다. 융에 따르면 이들의 정신세계는 외부 세계의 사실이나 관찰 가능한 감정이 아닌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상징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이미지, 알 수 없는 예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원형적 구조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A에서 B로 이어지는 선형적 논리나 경험적 관찰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나침반은 철저히 내면을 향해 있습니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의미를 포착하고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미묘한 심리적 움직임을 감지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깊은 감수성을 따라 길을 찾습니다. 이 때문에 실용적인 요구와 합리적인 규칙으로 가득 찬 현실 세계는 종종 이들에게 하찮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그들이 오만하거나 세상사에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이 현재라는 시간을 종종 앞서가는 또 다른 차원, 즉 상징의 세계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현실의 사실이란 아직 잉태 중인 더 본질적인 무언가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융은 이 유형을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곧 존재하게 될 것을 감지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지각은 잠재력, 즉 정신적 가능성과 집단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무언가를 향해 있습니다. 이러한 작동 방식 덕분에 내향적 직관형은 문화적, 영적, 그리고 실존적 변화가 가시화되기 전에 그 징후를 예민하게 감지해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감수성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같은 주파수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증거를, 결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본질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적어도 초기에는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내면에서 보는 것과 세상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생겨납니다. 그들의 직관은 종종 조롱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병적인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거나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공기 중의 감도는 파열의 기운을 느끼거나 사실이 확인되기 훨씬 전에 결과를 예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거의 항상 침묵이나 거절에 부딪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침묵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사적인 공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진정한 위험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융은 분명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유형이 자신의 비전을 언어, 예술 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번역할 길을 찾지 못하면 그 비전에 잠식당할 위험에 처한다고 말입니다. 계시의 원천이어야 할 내면 세계가 오히려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식과 통합되지 못한 상징적 이미지들은 자율적인 힘을 가지고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관조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미지에 사로잡힌 객체가 되어버립니다. 깊은 직관이라는 선물은 균형을 잃는 순간 현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해리의 과정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내향적 직관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들이 마주하는 특정한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표현과 통합의 길을 찾았을 때 어떤 변화의 잠재력을 품고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인간 영혼의 더 깊은 신비를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칼 융의 심리 유형론에서 직관은 비합리적 기능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즉, 논리나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인식의 한 형태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내향적 직관형의 경우 이 기능은 철저히 내면화된 방향성을 띱니다. 외부 환경에서 가능성을 찾는 외향적 직관과는 달리 내향적 직관은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가장 원시적이고 상징적인 층에서 떠오르는 것을 잡아냅니다. 종종 아무런 예고나 맥락, 즉각적인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융은 이 기능을 아직 생각이나 감정, 행동으로 변환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심리적 이미지를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향적 직관형은 이미지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상황도 그들에게는 숨겨진 의미, 보이지 않는 긴장, 소리 없이 반복되는 패턴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내면을 향해 켜진 안테나처럼 언어는 없지만 무게와 형태, 심리적 에너지를 가진 신호들을 수신합니다. 이 감수성이 잘 통합될 때 그것은 강력한 통찰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들은 사건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고 타인의 무의식적 동기를 이해하며 변화가 감지되기 전에 그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예민함이 그들을 내면의 혼란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현실과 현재에 발을 딛게 해주는 감각 기능이 유형에게는 가장 미개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은 객관적 현실로부터 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관은 현실적 경험과 단절된 채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개인은 내면 이미지의 바다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이 내면의 구조는 혼돈 그 자체는 아니지만 통제 또한 불가능합니다. 상징적 이미지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닌 심리적 필연에 의해 떠오릅니다. 잘 인도된다면 이 비전들은 창조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사람을 치유하는 상징, 진실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되고 처리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그저 심리적 소음으로 축적되어 혼란과 마비, 그리고 합리적 기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더 이상 현실 세계가 아닌 스스로를 강화하는 평행 현실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내향적 직관형에게 자신의 직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무엇이 진실을 드러내는 상징이고 무엇이 근거 없는 환상인지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침묵, 그리고 내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매혹적인 내면 세계에는 분명한 함정이 존재합니다. 표현되지 못한 상징적 비전이 망상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 위험은 현실이 됩니다. 내향적 직관은 현재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아직 오지 않은 것, 의식의 가장자리에서 그 모습을 암시하는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내향적 직관형은 마치 지금과 아직 아님 사이의 문턱에 거주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건의 접근을 감지하고 심리적, 문화적 구조의 원형적 변화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인지합니다. 이러한 예지 능력 때문에 융은 그들을 예언자에 비유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위치에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본 것은 증명할 수 없고 느낀 것은 사실로 정당화할 수 없으며 직감한 것은 다른 이들의 공감을 거의 얻지 못합니다.
이는 내적 비전의 명확함과 외부적 인정의 부재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인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변 세계를 거부하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감지된 보이지 않는 것과 부정된 보이는 것 사이의 긴장이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융이 제시한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는 분석 과정에서 자신의 복부에 검은 뱀이 도사리고 있는 이미지를 묘사했던 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이 뱀은 그녀의 몸속을 기어 올라와 입 밖으로 나와 황금머리를 한 뱀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망상적인 환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미지를 내적 변화의 명확한 상징, 즉 개성화 과정이 무의식을 통해 시각적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검은 뱀은 억압된 내용을 상징했고 그것이 통합되었을 때 치유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예는 내향적 직관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닌 이미지로 말하며 원인이 아닌 운명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이미지들이 외부 세계와 소통할 언어를 찾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상징이 창조나 성찰, 행동으로 번역되지 않을 때 한때 계시었던 비전은 스스로를 향해 닫히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통찰과 환상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고 상징적 지혜였던 것은 고독한 망상이 되어버립니다. 계시와 망상 사이의 경계는 극도로 미묘하며 내향적 직관형은 매일 그 위를 걷습니다. 직관이 정신적 미로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현실과의 단절을 초래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징이 표현되지 않음으로써 주체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하고 원형적 팽창, 즉 심리적 인플레이션과 현실 감각의 상실로 이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이처럼 깊이 있는 영혼의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또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소중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향적 직관형은 본성적으로 고독한 개인입니다. 이는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것,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무의식에서 상징과 비전, 예감의 형태로 떠오르는 것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계와의 표현이나 매개의 수단을 찾지 못하면 이 내적 지향성은 정체성 위기와 과대망상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만듭니다. 융은 이 과정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아가 무의식적 내용물에 의해 부풀려져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강력한 원형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현상은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깊은 상징적 패턴을 인지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되었다고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함에 대한 감각은 처음에는 그들의 감수성을 반영하는 정당한 것일지라도 메시아적 환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스스로를 절대적 진리의 전달자, 인정받지 못한 선지자, 눈먼 사회에 의해 거부당한 예언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비판은 박해로 해석되고 의심은 타인의 열등함의 표시로 간주됩니다. 고립은 결과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더 진화했기 때문이야라는 정당화의 수단으로 깊어집니다. 이러한 종류의 심리적 팽창은 자기 비판 능력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개인은 무엇이 원형적 내용이고 무엇이 구체적 현실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자신만의 상징적 서사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현자, 순교자, 예언자와 같은 무의식의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자신과의 접점을 잃어버립니다. 원형과의 과도한 동일시는 정신적 분열로 이어집니다. 한때 의미의 편린을 제공했던 직관 기능은 현실로부터의 탈출구가 됩니다. 실용적인 삶은 방치되고 인간관계는 도구적으로 변하며 어떤 모순이든 내적 비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거부됩니다. 융은 이러한 패턴이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세상에 대한 어떤 형태의 적응도 거부하는 성격에서 흔히 발견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더 큰 위험은 고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것, 즉 무의식에 의한 의식의 완전한 식민화였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아는 현실을 중재하는 역할을 멈추고 단순히 상징적 이미지의 수동적인 수용기가 됩니다. 인식은 왜곡되고 판단력은 오염되며 존재는 모든 것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엇도 현실에 뿌리내리지 않은 미묘하게 망상적인 환상의 영역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징과의 모든 접촉이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해독제가 있으며 그것은 바로 표현의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형태, 단어, 몸짓 또는 예술로 번역하는 능력입니다. 상징적 비전이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세상에 드러날 길을 찾을 때 그것은 감옥에서 창조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프란츠 카프카,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융 자신처럼 자신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세상에 꺼내놓은 인물들을 통해 그 길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내적 인식을 집단의식을 바꾼 작품으로 변형시켰을까요? 내향적 직관형의 정신적 생존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형태로 바꾸는 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융에게 표현되지 않은 상징은 정신 내에서 자율적인 행위자가 되어 의식에 의해 소화되지 않은 이물질처럼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 세계에서 그들에게 윤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술, 글쓰기, 음악 또는 의식을 통한 상징적 표현은 미학적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상징을 현실로 번역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창의적인 선지자와 분열된 신비주의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내향적 직관형이 자신의 인식을 외부화할 방법을 찾을 때 그들은 상징적 고독을 소통으로, 낯설음을 언어로, 고립을 영향력으로 변화시킵니다. 내면의 미로였던 것이 공유 가능한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 행위는 이중 효과를 가집니다. 내적 심리적 긴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무의식에만 머물러 있던 내용에 집단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역사는 이러한 내향적 직관 기능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의 예로 가득합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그의 미로 같고 꿈같은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징적 소외감을 현대 존재의 부조리를 포착하는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현실 세계에 적응할 수 없었던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비전을 폭발적인 분놀림에 쏟아부었고 각각의 그림은 끓어오르는 영혼을 번역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이 유형을 자신 안에서 인식했던 융조차도 그의 가장 깊이 있는 저작들을 복잡한 내적 경험을 이해 가능한 체계로 번역하려는 시도로서 집필했습니다. 이 예들이 보여주는 것은 상징적 표현이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잇는 다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상징은 축적되고 스스로에게 갇혀 현실 인식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출구가 있을 때 내면의 이미지는 작품이 되고 몸짓이 되고 단어가 되어 정신을 재구성합니다. 직관 기능은 어둠 속에서 작동하기를 멈추고 의식과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창의성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심리적 통합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부한 상징적 표현이라도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향적 직관형은 그 구조상 신체,
일상, 그리고 구체적인 한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그들을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창조는 강박이 될 수 있고 영감은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상징이 감각적 기반을 찾을 때, 즉 직관이 감각에 의해 균형을 이룰 때에만 일어납니다. 몸과 땅에 연결된 단순한 실천들이 어떻게 정신적 해체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관 기능, 특히 내향적인 형태의 직관은 시간, 신체, 그리고 선형성을 벗어나 작동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으로 뛰어들어 상징과 예감을 수집하고 구체적인 세계에 속하지 않는 비전을 가지고 수면으로 돌아옵니다. 이 능력이 내향적 직관형에게 수수께끼 같은 탁월함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약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이 없다면, 현재의 단단한 기반이 없다면 이 직관은 소용돌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열등 기능인 감각을 통합하는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감각은 우리를 지금, 여기, 그리고 물질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것은 만져지는 것을 인식합니다. 피부에 닿는 태양의 온기, 커피의 쓴맛, 손안의 물건의 무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평범하거나 무관하다고 여기며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내향적 직관형에게 감각은 거의 외국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언어가 과도한 추상화에 대한 해독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걷고, 요리하고, 식물을 돌보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단순히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것들의 물질성 속에서 이 유형은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체와 일상, 그리고 현재 시간으로의 복권은 상징적 깊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탱합니다. 이 유형이 직관적 잠수와 구체적인 실천 사이를 오갈 수 있게 될 때 그들의 비전은 미로가 되기를 멈추고 뿌리가 됩니다. 그들은 내면과 외부, 보이지 않는 것과 만져지는 것, 두 세계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동이야말로 진정한 정신적 성숙의 특징입니다. 일상적인 의식은 이러한 맥락에서 치료적 기능을 갖습니다. 거창하거나 난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에 촛불을 켜거나 하루를 마치며 일기를 쓰거나 의도적으로 작업 공간을 정리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위들은 내면의 혼돈 속에 축을 만듭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에게 여기에 질서가 있다, 여기에 몸이 있다, 여기에 현실이 있다고 말하는 몸짓입니다. 바로 이 의식화된 공간에서 상징은 정신을 폭발시키지 않고 땅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감각의 통합은 직관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꽃피우게 합니다. 그러나 상징적 표현과 현실에 대한 정착이 이루어졌을 때조차 내향적 직관형은 마지막 도전에 직면합니다. 측정되거나 설명되거나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진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논리, 생산성, 그리고 즉각성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자신의 비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외부 세계가 구체적인 것에 대한 복종을 요구할 때 어떻게 내면의 상징에 계속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마지막 충돌이며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될 것입니다. 내향적 직관형이 상징적 표현 수단을 개발하고 현실에 뿌리내리는 실천을 구축했을 때조차 그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체계적으로 거부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내적 진실을 지키는 가장 힘든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결과 중심적이고 즉각적이며 측정 가능한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문화, 특히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와 성과주의는 객관적인 결과, 통계 데이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깊은 직관, 상징적 비전, 그리고 조용한 성찰은 무시될 뿐만 아니라 종종 조롱받거나 병적인 것으로 취급되거나
무관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이는 내향적 직관형에게 자신의 영혼에 대한 충실함과 세상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끊임없는 긴장을 만듭니다. 매 순간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집단적 담론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내적 비전을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소외와 오해, 외로움을 의미하더라도 자신에게 진실할 것인가. 이 선택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세부 사항에서 나타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을 침묵해야 하는 대화에서, 자신의 침묵이 나약함으로 해석되는 환경에서, 자신이 보고 느끼고 감지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는 이협 아래 표현할 수 없는 직장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긴장이 반드시 체념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바로 이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성의 반대 세력 속에서도 자아의 상징적 핵심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내향적 직관형에게 자신의 상징적 진실을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축을 잃지 않고 그 속을 항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비전이 결코 완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직관의 기능은 남을 기쁘게 하거나 설득하거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주의 사회에서 상징적으로 산다는 것은 조용한 저항 행위입니다. 그것은 외양보다 깊이를, 편리함보다 의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고 말할 때조차 보이지 않는 것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형이 자신이 보는 것에 충실할 용기를 찾을 때 그들은 변화를 일으키는 인물이 됩니다. 세상에 자신을 강요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로 표면 너머에 무언가가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아무리 미묘하더라도 인식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흔들고 영감을 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면, 만약 당신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상징, 직관, 그리고 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댓글을 통해 이 힘겨운 여정을 어떻게 헤쳐왔는지 공유해주세요. 온전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찾았습니까?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같은 침묵의 딜레마를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이 당신의 영혼에